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 생활기록부 변경 사항과 세부능력 특기 사항,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그리고 합격한 선배들의 조언을 모아봤습니다. 자, 최신 대입, 고입, 입시 정보방입니다. 여기는 현직 교사와 또 입시 전문 교사들이 교사, 학부모, 학생을 위해서 만든 공익 입시 공유방입니다. 이 비번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비번은 며칠 있으면 또 바꾸기 때문에 확인하시고요. 다음은 특자맘 진로진학 연구소입니다. 이건 한 20회 정도, 하루에 20개 이상의 최신 대입, 고입 정보를 올리는 방입니다. 이것도 또한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공익 입시 방입니다. 광고는 전혀 없습니다.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생활부 전체 기록사항 첫 번째, 인적사항이죠. 학생정보, 학적사항이 들어가고요. 이 특기사항에는 유급, 휴학, 자퇴 이런 거를 기록하게 되겠습니다. 출결사항은요. 질병이 있을 때는 증빙서를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출결사항이 고입과 대입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는 미인정 기타로 기입되고요. 3번 특기사항은 장기결석 사유가 있을 때 거기에다가 담임이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상 경력인데요. 수상 경력은 교내상만 입력하고 세부 특기, 행동 특기, 행동 종합 의견 이런 데는 입력이 불가합니다. 동일한 작품이나 여러 번 하나를 가지고 수상했을 경우는 최고 수준의 수상 경력 하나만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교과 우수상, 표창장 여기 보시면 선행 부분 이렇게 있죠. 그 위에 이제 과학 드론 날리기 대회나 독감 쓰기 대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은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 공인기관 내에 공인 효력이 있는 것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학폭이죠. 학폭은 2025 대입부터도 100% 적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학적 사항이 들어가고요. 특기 사항에 뭐 8호에 의해서 전학 조치했다 이런 내용까지도 다 들어갑니다. 2024년도는 1학년 학생만 적용되고요. 2, 3학년 학생은 기존 방식대로 기재가 됐고요. 학업 중단 학생, 재학생, 편입학생, 복학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또한 가해폭력, 가해 기록 중 졸업 후에 4년 동안 생기부에 남아있기 때문에 취업에도 상당한 나쁜 영향을 주겠죠. 그 외에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인데요. 자율 동아리 그리고 진로 활동입니다. 요 칸에 이제 특기사항을 기록하는데요. 여기 진로 활동은 학생의 진로 특성이 나타내는 사항이고요. 동아리 활동은 여기 클럽 쓰고요. 활동 시간 그리고 이런 걸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과학습 발수 사항인데요. 교과학습 발수 사항은 과목 수고요, 단위, 원점수, 성취도, 그다음에 석차 등급 이렇게 되고 진로 선택과 체육 예술 마찬가지로 세부능 특기 사항을 이곳에 기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점제를 적용하는 학년 또한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예를 보면 이렇게 체육, 스포츠 생활, 자, 2단이다. 그리고 원점수, 점수 들어가죠. 성취도 들어가죠. 성취 등급 들어가죠. 그다음에 복학생 뭐 진로 선택 복학 뭐 이런 것도 자세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독서 활동은요. 독서 기록장이나 독서 포트폴리오는 학생 개인이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활동엔 이렇게 1학기 공중근해 오쿠다 히데오가 쓴 공중근해를 읽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독서 활동 또한 고등학교나 대입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 교과목 선생님한테 가서 이 증빙서를 내면 바로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바로 기록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학년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시간 날 때 시간을 내서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행동특성 조합위원이 있죠. 이건 담임이 작성합니다. 모든 학생한테 입력을 해주는데요. 이 행동특성 조합위원이 고입에서는 전사고나 이런 학교들 상당히 합격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서 같은 경우는 학기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2학년 때까지만 행동 특성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은 2학년 때까지 상당히 담임한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입이나 고입에서 추천서나 지도자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학습, 행동, 인성 이건 포괄적으로 쓰기 때문에 당연히 고입이나 대입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점입니다. 행동, 특성, 종합의경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록 주체를 다시 한번 보면 출결사항은 학급담임, 학교폭력 학급담임, 또 창의 체험에서는 진로활동은 해당 동아리 선생님이 하고요. 나머지는 학급담임. 교과학습 발달사항은 세부 과목별 세부는 교과담임, 개인별 세부는 학급담임입니다. 독서 활동은 교과와 학급 담임이 같이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행동 특성 종합의견은 학급 담임 교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자, 대입 생활기록부 평가 요소입니다. 원점수, 등급 등 내신 영역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모두 반영한다는 거.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동아리 봉사 진로 모두 방해합니다. 단 자율동아리는 연간 500자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자율동아리는 대입에 반영을 안 합니다. 청소년 활동, 소논문, 생기부 기록 안 됩니다. 봉사, 특기사항 기재 안 하고요. 개인 봉사 실적 반영이 안 되는데 학교 계획에 의해서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반영이 되겠습니다. 진로 연간 700자 기록하고요. 진로 희망 분야 생기부 기록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입에는 별 의미가 없고요. 수상 경력, 독서 활동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 행특이나 종합의견, 세특에 이 수상경이나 독서 활동을 언급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입 반영 여부를 다시 보면요. 교과학습 발달 사항은 반영, 행동 특성 종합의견, 자율동아리,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은 모두 반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비국어 하나씩 있죠.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 자율동아리 미반영, 청소년 단체 활동 미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그리고 진로활동도 진로희망 분야 대입에 미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능력 특기사항 기록 방법인데요. 세특이 종합위원회에서 매우 중요하죠. 예, 정말 중요합니다. 세특으로 학생의 수업 참여나 결과물이나 이 학생 노력성이나 잠재력 이런 걸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등급이 안 좋아도 세특의 내용에 따라서 고평가가 될 수 있다는 거. 절대평가인 내신만으로 객관적 평가가 어려워서 세특은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세특을 잘 바르려면 어떻게 하죠? 수업 시간에 교사에게 자신을 많이 어필해야 되고요. 자신의 진로 분야와 연결된 수업은 더욱더 열심히 임해야 되겠죠.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자기 주도적 참여가 교사한테 어필이 되겠죠. 당연히 열심히 하는 모습이. 그래서 세부 특기사항 개성 방을 보면 예전에는요. 2021년도에는 과목 단위 500자 이거만 있었거든요. 근데 2024 되면서 방과 활동 내용 미기재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또 들어간 게 영재 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행동특성 종합의견 선생님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교사 작성, 담임과의 우호적 교류. 이건 대입뿐만 아니라 고입에서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진로 희망, 학교생활, 적극적인 수업 참여도, 열심히 하는 모습, 담임에게 모두 어필하는 게 좋죠. 세특 기록 외에 배려 나눔 리더십 뭐 이런 것들 담임에게 호의적으로 어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 동아리는 인정 안 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교내 정규 동아리는 열심히 활동하셔서 거기서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자, 대입 생활기록부 주요 핵심입니다. 가장 변화가 크죠? 자기소개서 페이지. 자기소개서 페이지로 생기부의 역할이 커졌죠, 당연히. 생기부를 보면 자기소개서를 제출 못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대입 면접관들은 생기부를 보고 판단합니다. 학생의 관심, 흥미, 진로에 맞는 선택 과목의 중요성, 그리고 고등에서 수강 선택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수 과목 영향이 앞으로 계속 커지죠. 21일 날도 고려대학교도 발표를 했죠. 다음에 진로 관련 탐구 활동과 함께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신설 이것도 큰 변화입니다. 이거로 인해서 어쩌면 합격 불합격이 이 수능 최저로 결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와 또 수능까지 함께 끝까지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이게 2025의 변화입니다. 대입 합격한 학생들의 이제 학생부 관리 전략인데요. 자, 내신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예. 합격한 학생들 그리고 이 내신은 한 5주 정도 제가 기말고사 잘 보는 법을 제가 제 유튜브에 올렸죠. 그것도 5주입니다. 5주 내신 프로그램 미리 준비. 학교 수업에 최선 당연하죠. 자연스럽게 수능 공부에 도움이 됐다 이런 학생이고요. 3학년 때는 수능의 비중을 높였다. 이거는 의과대학 들어간 학생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내신 공부를 위해 수능 기출문제를 풀다 보니까 수능 스타일의 문제 자연적으로 적응이 됐다. 이 학생의 말이고요. 국영수 과목은 수능과 내신 동시에 대비했고 과탐 내신 공부도 수능에 많이 도움이 됐더라. 수시 정시 목표에 따라 현명한 전략 짜기. 자기가 어디 쪽에 더 치우쳐 있는가를 보고 공부량도 조절하라. 그 말이었고요. 고3 때는 성취도만 나오는 과목이라 본인은 수능에 올인했다. 이 학생도 의과대학 합격 학생입니다. 다음에 세특 관리에 최선을 다해라. 예, 중요한 말이죠. 다음에 진로 관련 활동 시에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인터넷 신문 기사를 자기는 활용을 많이 했다. 이 학생은 문과 합격생인데요. 인터넷 기사 신문을 활용했다. 발표와 보고서는 본인 관심 분야 그걸 융합 발전시켰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 발표와 보고서가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 관심 분야, 본인의 진로 분야에 더욱 힘을 쏟았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진로가 불분명하다면 자신의 장점을 부각해라. 진로와 연결된 세특은 면접 시의 관건이다. 자,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생기부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세특입니다. 그 때문에 세특에 연계돼서 공부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면접도 잘 봤다. 그런 학생입니다. 예, 이 학생은 고려대학교 합격 학생이고요. 다음 많은 활동보다 깊이 있게 연구했다는 게 관건이다. 예, 어느 한 가지를 하더라도 더 주의 있게 깊이 있게 연구했다는 것과 독서 활동으로 세특을 자기는 많이 보상을 받았다. 다음에 전공 분야 다양한 심화 탐구 활동을 자기가 했다는 것과 모의 면접을 많이 할수록 좋겠다. 본인이 모의 면접을 많이 해보고 합격을 하고 보니까 모의 면접이 그렇게 도움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대학에서 면접 시에 미리 모의 면접을 많이 해보라 그 말씀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잘 될 겁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